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일리 있는 말씀. 네, 그래서 나도 막 재혼을 못 권하겠더라고. 주변에 혼자 있는 계신 분들에게. 그냥 혼자 살아 편하게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선생님은 싫어하시겠네. 짝이 있으시죠? 네. 짝이 있는 분들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자유를 원해요. 네, 재혼 전문 커플 매니저가 또 얘기하는 중매는 어떤 것인지 또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해주십시오. 네, 오늘의 마지막 도사님입니다. 이 연애 기술이 없어서 아직까지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분의 얘기에 좀 조언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맞선을 보러 갈 때 의상, 화장, 뭐 액세서리는 물론이고요. 또 이 에티켓까지 모든 것을 연애를 코치해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아직까지 짝이 없다고 하는데 네, 궁금합니다. 자, 싱글 커플 매니저 우리 황선아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제야 좀 말이 통하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일일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봐주세요. 아, 네, 그렇죠. 그 연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특히 자기 자신을 잘 가꿀 줄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헤어나 메이크업, 그다음에 이제 옷까지 다 하고 내적인 부분까지도 예. 코치를 해드리죠. 내적인 부분은 뭘 어떻게 도와주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주 평범하고 괜찮은 분들이 맞선을 나가시면 자꾸 이제 퇴짜를 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퇴짜를 맞으시나 이렇게 궁금해서 이제 나가봤거든요. 나가봤더니 이제 대화법이 전혀 긴장해서. 네, 에티켓도 없으시고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내적인 연애 스킬까지도 멘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술과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분이군요. 아니 근데 김상태 씨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비법과 기술을 전수해 주시는 분이 왜 혼자세요? 여보세요. 원래 실전과 이론이 다른 거예요. 그쵸? 그렇긴 합니다만. 네. 지금은 싱글인데요. 이제 20대 때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온 싱글인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직업이 바뀌었고 지금은 10년째 커플 매니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로 인해서 좀 더 이제 직업에 애착이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본인 경험담을 비롯해서 들려주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태 씨, 오늘 나오신 분들의 공통적으로요. 네. 다들 둥글둥글하게 생기셨고. 너무 인상이 너무 다 좋으세요. 그쵸? 네네네. 그 왜 그런 걸까요? 정말 중매하시면 인상이 좋아야 될까요? 근데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호감이 좀 믿을 만한 있어야 사람이 네.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믿게 네. 되니까. 호감이 가는 분이 역시 중매일도 잘한다. 네네네. 이분들이 겪은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씨 같은 경우가 벌써 한 근 30년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워낙 남의 일에 같이 얘기 나누고 또 같이 웃고 울고 그런 걸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 들어주다 보면 정말 뭐 반나절 아니면 바느질하고 바빠 죽겠는데 정말 뭐 그 하소연 다 하시는 거예요. 그 하소연이 잠을 잘 때도 메아리 치죠. 그래서 정말 이 중매라는 것은 중요하고 예, 부모님도 살려주고 예, 그 자식도 예, 좋은 일이 되는 중요한 일이니까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야, 지금 제가 그 우리 김경남 씨가 지금까지 그 중매를 해오시면서 갖고 계시던 그 한마디로 자료집입니다. 이런 파일이 무려 35건이 있다고 하시는데, 야, 제가 안에 살짝 그 좀 보면요, 네. 일일이 다 남의 사진이 안 나오고, 예, 네, 예. 사진이 안 나오고 이렇게, 네. 글씨, 좀 보면요, 좀 글씨체들이 좀 다릅니다. 네, 좀 이유가 있나요? 네, 보면은. 가장 솔직하게 정확하게 자기의 그 직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표현돼야 올바른 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자필로 예, 직접. 그 프로필을 작성하게 합니다. 예, 솔직하게 써라 이런 네. 말씀을 하고. 근데 이런 거 요새요 컴퓨터에다가 입력해 놓으면 차작 하면 막 누르면 금방 찾고 그런데요. 네. 제가 컴퓨터를 배웠지만 자녀를 셋을 키우다 보니까 아주 너무나 치열해요. 시간을 탁탁 정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숙달이 안 돼서 예, 아무래도 이제 파일을 예, 작성하고 또 그 뭐 같이 동행해서 그렇게 합니다. 컴퓨터도 쓰시고. 저런 책들이 몇 권이나 이제 쌓인 겁니까? 아까 뭐 30. 예, 35권 예, 그 정도인데 뭐 그보다도 더 많죠. 그
남원을 위주로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국구로 나가다 보니까 예, 심지어는 아까 아침에도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다 아침마당 덕분입니다. 네. 이제 해외까지 네네. 해외 동포들까지 이제 신경을 써주고 계시네요. 네, 해외 동포들이 그 전국 노래자랑하고 아침마당을 꼭 보신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민간 분들이 되도록이면 한국 여성분을 만나고 싶어 하고, 예, 그래서 잘 지금 연결을 해서 성공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저렇게 서로 너댓권 되는 자료들에 갖고 있는 인물 남녀분들을 네. 사후에도 좀 관리를 하세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 예, 그 관리가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안 하신 분들 또 본인들이 좀 보류를 하고 계신 분들 다양하기 때문에 예, 항상 대화로서 예, 관리를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옆에 차이론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오래되셨잖아요. 네. 딱 느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되겠다, 이 사람은 좀 어렵겠다 느낌이 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회원이 여자가 3,000명, 남자가 3,000명, 한 6,000명 되는데 이제 그걸 대충 정확하게는 못 외워도 대충 제가 외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하고 맞겠다. 이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하고 맞겠다. 그러면 거의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상을 봐요. 제가 이렇게 그 관상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과 맞겠다 안 맞겠다를 판단하는 거지 무조건 맞겠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진을 안 가져왔을 땐 꼭 가져오라 그래요. 본인이 오면 뭐 이렇게 안 가져와도 되는데 그래도 본인이 와도 며칠 지나면 내가 그 사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사진을 가져오라 그래요. 하고 선생님하고 눈 마주치기가 되게 두렵습니다. 네. 뭔가 관상을 자꾸 저를 보시려는 것 같아가지고 눈 마주치기가 오늘 상당히 두려워요. 참고로 결혼해서 아기가 둘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관상으로다가 짝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이 별로 제 중매에는 없어요. 네. 오늘 나오신 분들의 공통점은 예. 은근히 자랑들을 하십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 이 관상을 잘 보신다 그러니까 네. 잘 안 되는 경우의 분들은 어떻길래 안 맞아요. 되는 잘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자기는 사실 조금 이게 좀 조건이 좀 안 좋은데 좀 과하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아주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이 여자 아주 얼굴이 뭐 미스 코리아처럼 이쁜 사람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뭐 여자가 자기는 외모가 좀 빠지고 좀 다른 조건도 좀 빠지는데 뭐 의사를 찾는다든가 뭐 이렇게 좀 훌륭한 사람 너무 자기보다 격이 어울리지 않게 훌륭한 사람 찾을 때는 찾기도 물론 힘들지만 찾았다고 그러더라도 그게 살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이혼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격에 어울리는 사람, 자기한테 어느 정도 어울리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이건 뭐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 조건을 과하게 찾는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좀 비우라고. 그러니까 이 결혼에서도 마음을 좀 비워야지 잘 되는 거지. 너무 자기 처신도 모르고 욕심을 부려갖고 하는 거는 금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성격 들어보면 쪽에서요? 비슷하게. 그렇지. 예, 그러니까요. 아주 격한 반응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비슷하게 만나야 예. 잘 산다는 말씀인 것 같고 유 팀장님께 여쭤보면 본인이 직접 찾아오십니까? 아니면 부모님께서 급해서 오세요? 네, 저희 코너가 이제 그 오후 시간대에 3시간 동안 운영하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되거든요.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그땐 주로 이제 다들 그 남녀들은 이제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대부분 오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오시면 우리가 꼭 주의를 드리는 게 본인이 작성을 하라 그래요. 왜냐면 부모님과 그 당사자하고 또 갭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스타일이 좀 다르니까. 왜냐면 부모님은 정말 참하고 정말 이렇게 현모양처감을 원하는데 또 이 당사자들은 그래도 이제 뭐 다른 거는 안 원해도 나는 좀 민물은 꼭 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청은 그렇게 부모님 오셔도 이제 받지만 꼭 통화를 당사자하고 합니다. 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부모님과 이제
그 자제분과의 그 갭을 좀 줄이는 편이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결혼이 성사되는 걸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차이가 좀 줄여지는 편인가요? 아니면 누구 한 편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가급적 차이를 줄인 데가 성사율도 높아요. 네, 그래서 한쪽 부모님 막 이제 좀 세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는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당사자랑 그것도 안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설득을 하죠. 본인은 약간 이런 면을 원하는데 요거 좀 절충하시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갭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다른 데가 아니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네. 1대1도 좋지만 여럿이 만나는 자리를 그렇죠. 하시기도 유리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이제 회원이 지금 1000여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등록하신 분들이 지금 1000명이 되는데 남자 400명, 여자 600여 명이 돼요. 여자분이 더 많네요. 네, 많은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1대1 미팅 해주는 거는 사실 주소 받는 거는 뭐 한정돼 있잖아요. 몇 번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년 미팅 행사를 열어줘요. 네, 우리 그 구청 그 홀에서 예쁘게 꾸며갖고 이제 거기서 뭐 연애 특강도 해주고 예 커플 댄스 로테이션 미팅 그러면 서로 그냥 그때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언제 합니까? 이제 처음에는 2010년도에는 12월에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선거도 있고 해서 미리 당겨서 10월에 했거든요. 그렇게 해마다 해주고 있는데 되게 호응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올해는 언제 하시냐고요? 올해는 가을에 할 가을에요? 예정이에요. 아, 네, 그때 꼭 오세요. 아니 저분은 애가 되게요. 지적 호기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죠. 아니 그리고 유 팀장님 행사를 많이 결혼해보면 이끌어 안 보셔서 되죠, 그런지 절대. 굉장히 이렇게 방송이 자연스러워. 조리 있게 말씀 참 네. 잘하세요. 아, 그러세요? 예. 아, 저도 막 가보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정도로 아주 말씀을 잘하십니다. 예. 너무 좋아하세요, 진짜. 예, 예. 그래서 홍유진 씨는 네. 요즘 그 재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많이 찾으세요? 저희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보통의 여성들이 30대에서 40대, 그러니까 48세가 사실은 지나면 저희가 가입 자체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재혼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요. 근데 요새 많이 오는 분들은 여성은 50대, 여성은 50대 분들이고 남성은 60대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성 75세 저희 여성 회원분이 있으세요.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한 몇 년만 빨리 올 걸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얼마 전에는 81세 대신 남성 어르신이 이렇게 온라인 접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자녀분들이나 이게 손주들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딱 드렸어요. 어르신 여기 온라인 접속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했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했더니 노인학교에서 다 배운다. 그래서 그럼 어느 분 하시려고 전화하셨어요? 했더니 내가 결혼하려고 나 연금도 받고 있고 전원주택에 살고 있고 이러니까 건강하니까 좋은 사람 소개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요새는 엄마와 딸 아빠와 아들 이런 분들이 동시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혼자 있고 아드님도 혼자 있잖아요. 저희가 이런 역할도 해드리고 있어요. 남성들끼리는 집에 가서 얘기를 잘 안 해요. 안 하니까 저희가 남성분한테 아버님 누구누구 소개드렸는데 아버님 교제 잘하는지 안부 좀 해줘라. 이러면 또 해주고 아버님이 저희한테 반대로 전화를 해요. 우리 아들은 누구 만나고 있어? 반대로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그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초혼과 달라서 재혼은 좀 네. 여러모로 마음 쓰셔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예. 뭘 이렇게 주의하라고 말씀드리세요? 저는 만남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별하신 분하고 이혼하신 분하고 차이가 뭐냐면 사별하신 분은 전 배우자의 좋은 점만 얘기를 하고 이혼하신 분들은 전 배우자의 나쁜 얘기만 합니다. 심지어 이제 좋은 얘기를 하면 내 전 배우자는 음식을 되게 잘했다. 당신은 몇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여성분 같은 경우는 우리 전 배우자가 굉장히 좀 지저분했다. 잘 안 씻어서 나는 그게 너무 싫었다. 이러면서 당신 깨끗하냐 이런 얘기를 만남을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가까워지기 어려운 거죠. 전 배우자의 잔상을 잊어버려야만 재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굉장히 그런 얘기를 꺼내면 당황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나를 비교해요 누구랑? 그러니까 만남에 대한 거에 준비 없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은 결혼을 해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두 번째 나가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준비 없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좀 준비를 하고 자기 매력을 저는 3가지만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매력 3가지가 있어야 상대를 볼 때 장점을 찾는데 자기 매력이 없는 분들이 나가서 보면 단점은 찾잖아도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오면 선생님이 오늘 빨간색 그 티셔츠를 입었잖아요. 너무 젊어 보이세요. 매력적이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만나는데 티셔츠를 입고 옵니까?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매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의 매력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좀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너무 말씀이죠. 젊어 보이세요. 잘 어울리십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황선아 씨는 이렇게 맞선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많이 해주신 편인가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 30대를 기준으로 해서 너무 조건을 많이 이제 제시하시는 거예요. 조건은 이제 30가지를 제시하면 저희는 3년이 걸리고 10가지 정도를 제시하면 이제 1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조건을 30까지나 제시하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고향, 예, 학교, 그다음에 이제 키, 나이, 심지어는 혈액형까지도. 예. 그리고 뭐 퉁퉁하면 안 된다. 뭐 저는 뭐 식스팩은 아니더라도 근육질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조건보다는 나하고 맞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를 좀 많이 파악하고 이제 상대방을 골라야 된다고 조언을 해드리죠. 그래서 성향이 같아야 사실은 트러블이 없거든요. 근데 주말에 집에만 있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나가서 돌아다니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성향 자체가 안 맞는 분은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만남을 하고 그랬을 때 뭐 조건이 뭐야 이러면 아유 착하면 되지 착하면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점점 그런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조건 이야기가 나와서 예전에는 우리가 마음속 깊숙한 곳에 뭔가 조건이 있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던 것들 요즘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우선순위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경제력이 그러면은 뭔지 한번 뭐 이런 것들. 5분께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예. 앞에 그 저희가 이제 판을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남성이 여성을 볼 때 우선순위로 그 보는 조건 두 가지를 아, 한번 예. 차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